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6월의 첫날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이 코로나 그리고 마스크와 함께 한 지도 올해 벌써 절반이 흘렀군요. 마스크 사재기에 대란에 오부제에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제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오늘부터 요일별 구매 오부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요.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서 일일 석 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은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5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정말 언제 끝날까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한 렘데시비르를 우리 정부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등교 계약이 이뤄지면서 얇은 덴탈 마스크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한 렘데시비르를 우리 정부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례 수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름도 낯선 렘데시비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덴탈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먼저 덴탈 마스크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3차 등교 계약을 앞두고 어린 자녀들용으로 덴탈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분들로 이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일단 덴탈 마스크를 껴도 괜찮은 겁니까? 덴탈 마스크라는 건 말 그대로 치과 의사가 예. 일회용으로 환자 볼 때 이제 치과 진료를 하면 이렇게 많이 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껴온 건데 결론적으로는 마스크를 안 끼는 것보다는 덴탈 마스크를 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네, 면 마스크보다 더 낫긴 한데요. 예. 이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혹시 내가 남들한테 옮길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나가는 것을 막고 예. 또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보건용 마스크가 원칙입니다. 예, 다만 이제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보건 마스크 하루 종일 끼고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덴탈 마스크를 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문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예. 안 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예, 안 할 바에야 덴탈 마스크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안 끼는 것보다는 덴탈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정부도 날이 더워지면서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는 덴탈 마스크 생산과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을 구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수입 덴탈 마스크도 괜찮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보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질만 확보가 되면 뭐 유해 물질이 있다든지 그것만 아니면 아마 다 수입이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덴탈 마스크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용보다 만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당연히 따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당분간은 그래도 한국서 만든 것이 상당히 통용이 되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산 그 덴탈 마스크는 언제쯤 구매가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치과 선생님도 쓰시지만 수술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진료실에도 덴탈 마스크는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처리라 덴탈을 안 끼고 저희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 KF94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잘 해왔으니까 뭐 이것도 빨리 기다리면. 속히 예. 잘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덴탈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덴탈도 보면은 꼭 그 철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코 위에다가 밀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코의 양쪽 그 콧등을 따라서 가지런히 이렇게 이 압력을 줘서 딱 붙게 해야 됩니다. 예. 즉 코와 내 입과 예. 거기에서 그 철심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위로는 다 옆으로는 빈틈이 생기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이렇게 막 비말이 날아다닐 때 내가 숨을 쉬어서 그 빈틈으로 들어오는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보건용 마스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보건용 마스크는 거의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말이 들어올 확률이 없는데 덴탈은 옆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낄 때는 덴탈을 껴도 되고요. 예. 혹시 너무 밀폐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혹시라도 뭐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이면은 보건용 마스크를 끼고 조금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해 나가면 덴탈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유동적으로 바꿔 끼면서 사용해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예.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정부가 렘데시비르를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약입니까? 이 렘데시비르라는 것이 이게 그 바이러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나왔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전을 보니까 RNA 바이러스는 다 억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치료가 좀 된다고 알려져서 이제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긴급 약품으로 지금 각 나라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자,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한 1000여 명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고 아직까지는 예비 결과 발표입니다. 완전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봤더니 그 회복 일수가 4일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안승 그룹은 15일이나 걸렸는데 치료를 하니까 11일 만에 퇴원 내지는 완전 회복이 그러니까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4일이 감소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감소라고 봅니다. 4일 감소한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한된 중환자실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망률도 치료를 했더니 7%가 사망하고 치료를 안 했더니 11%가 사망을 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얼핏 보면 한 4%의 차이가 있으니까 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의학 통계에 의하면은 통계적으로 의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00명이 다 나오면 다 나와서 결과가 다 나오고 이제 추가 연구가 또 이제 다른 데서 할 텐데 그런 게 나오면 사망률도 줄인다고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게 없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의미가 없어서 조금만 더 환자가 많아지면 사망률도 줄일 수 있는 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약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위를 갖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몇 명 환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실험이 중국에서 이미 됐었는데 중국에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실험은 숫자가 좀 적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핑계를 붙이면서 자기네들이 더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약효는 조금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온 약들 중에서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쓰다가 퇴출된 약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임상시험을 갖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의학자들은 계속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조언을 하는 것이 관례이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뭐 간 이상, 구토, 호흡 부전 등의 부작용도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입도 신중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쭉 발표한 걸 읽어보면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간 효소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급성 간염이 생기면서 간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간 효소 이제 ASD, ALT라고 부르는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예. 옛날에 DOT, GPT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시작할 때 5배 이상, 즉 한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사용을 하다가 많이 증가하면 끊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근데 많은 약들이 이런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효소 증가하는 게 뭐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명에 관한 이 코로나19가 이제 나빠지면 생명을 잃게 되니까 예.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작용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해서 충분히 매일매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약을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응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부작용은 어떤 약이나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약이요. 쉽게 말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약효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정식 도입이 된다면 의료 체계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중환자용입니다. 아무 예. 환자나 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다면 중환자용으로 썼을 때에 예. 입원 회복 일수를 더 빨리 만들고 사망 율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죠. 예. 이 렘데시비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뭐 자세히 설명은 못했지만 이 코로나19가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고 예. 이 렘데시비르가 RNA의 복제를 막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씩 응용을 한 여러 가지 약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 뭐 전 세계의 뭐 모든 선진국들이 달려들어서 이 치료제를 지금 치료제 개발에 이제 달려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약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게 중환자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분이 이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적응증이 있는데요. 예. 지금 1000명 검사한 게, 시험을 한 게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인 사람들만 아하. 치료를 한 겁니다. 예. 94라는 거는 그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나쁜 겁니다. 94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써서도 안 되고요. 쓸 그렇군요.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이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당되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급에도 당분간은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물량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대구와 같이 그렇게 중환자가 갑자기 수백 명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수백 명 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건 보면 수십만 명 분이 일단은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특허가 물론 있겠지만 허락하에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 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 그 치료제와 함께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근데 백신은 뭐 물론 치료제보다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뭐 효과에 대한 확인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해외에서는 올해 말 내년 3월 등 이 백신 이 개발될 것이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백신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은 되리라고 보는데요. 예. 백신은 너무 이렇게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독감 백신도 사실은 2명 맞으면 1명 정도만 효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으면 다 예방이 된다? 예, 세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예. 결국은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이 산다는 마음을 갖고 그게 더 중요하지. 백신 나오면 우리는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독감 백신 나왔는데 지금 매년 독감으로 우리나라 국민 몇 명이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백신은 아마 내년 말 정도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신 나오기 전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수도권에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불이 지펴지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너무 길게 들어왔구나. 그리고 지금 날이 이렇게 따뜻해져서 감기가 안 도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독감보다 더 독한 코로나19가 도는 걸 보면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없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 사람들한테 돌면서 몇 년이고 계속 가는 제2의 독감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이야말로 우리 형진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요가 코너 동작 했던 것 중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자세가 제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자세요? 네, 진짜 최고로 잘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못했나 봐요.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떤 동작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때 잠깐의 휴식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다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라는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가 명상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명상한다고 하면 되지 제가 또 굳이 제일 잘할 동작이라고 하긴 좀 서운하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고 있던 모든 거를 잠깐만 내려놓으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볼게요. 목소리는 좀 부드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양손등을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두 눈도 지그시 감아줍니다. 어깨 긴장 툭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줍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내 의식을 미간 사이로 가져와 봅니다. 나도 모르게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진 않았는지 미간 사이를 넓게 만들면서 표정을 편안하게 풀어줄게요. 이어서 눈썹 긴장, 입술 긴장도 내쉬는 호흡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내 의식을 어깨로 가져와 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껏 올라가 있던 어깨 긴장도 바닥 쪽으로 툭. 이렇게 몸속 구석구석, 허리, 허벅지, 무릎, 발끝까지 모두 내쉬는 호흡에 바닥 쪽으로 내려놔주세요. 네, 머릿속이 깨끗하게 맑아지면서 다시 천천히 두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 몸이 가벼워지는 요가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가 동작 중에 제일 쉽고요. 담당 PD에게 얘기해서 요가 말고 3분 명상을 하자고 앞으로 제안해야겠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진짜. 네, 사실 이게 진정한 요가입니다. 사실 요가가 신체 동작을 통해서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까지 다스리는 게 요가거든요.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피곤하게 지친 상태로 시작하지 마시고 휴식과 쉼을 통해서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유치원 같은 데서 전래동화 이런 거 해주면 잘할 것 같네요. 네. 너무나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애플리케이션 KY로 시작하시는 분께서는 요즘 매일 저희 방송 시작하면 슬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하이, 네, 줄여서 슬하로 아침에 또 저희 방송을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운전 중인데 저도 모르게 눈 감을 뻔했다고 하셨는데 운전 중에는 가급적이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정차하시고 동작 따라하셔야지 운전하다가 요거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많이 힘드실 텐데 잠시나마 또 명상하시면서 기운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시 보기 보면요. 요가 코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3분 투자하셔서 좀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경기도 소식과 보험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경기도 노동권익과 조명심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과 주무관 조명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동권익 서포터즈 어떤 활동인가요? 예,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의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편의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서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고양, 부천, 시흥, 양주, 평택, 양평군 등 6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소규모 사업장이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가 주 대상입니다. 예, 5인 미만 사업장의 단시간 알바 노동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고요.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법적 의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서포터즈가 노동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 이런 법적 의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함께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마을 노무사를 통해 상담과 노무관리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6개 시군 20명의 서포터즈가 설문지로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 후에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는 사업장은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동의하는 경우에 우리 동네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 사업장에 인증서를 전달하고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고요. 우리 동네 안심사업장 지도를 문서로 작성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고양, 부천, 시흥, 양주, 평택, 양평군 등 6개 시군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6개 시군에서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원래 5년 전서부터 안산시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업입니다. 예, 경기도는 올해 이제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6개 시군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시급한 만큼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면서 내년부터는 참가 시군 및 서포터즈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 조명심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또 지난 4월 1일자로 생명보험 약관이 개정돼 그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감염병에 대해 분쟁 없이 재해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 약관에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빨리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줄 전문가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은 일부러 산도 안 가고 예. 집에서만 콕 박혀서 지냈습니다. 워낙 또 제주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제주도 안 간 지가 꽤 되셨겠네요. 사랑하는 만큼 더 아끼려고 아직 참고 있습니다. 예. 네. 언제쯤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자동차 보험 약관은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까? 이 개정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자동차 보험의 구조를 잠깐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 두 개가 같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하다가 만약에 인명사고를 냈다. 그런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운전자를 대신해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고로 뭐 타인의 자동차나 뭐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도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임의보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의무보험과는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임의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무보험만으로는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는 사고도 많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만약에 의무보험의 한도 아까 1억 5천 말씀드리고 2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예. 그걸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주기 위해서 임의보험을 또 가입하는 거죠. 예. 이번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 부분은 바로 이 임의보험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불안하니까 임의보험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임의보험 부분이 개정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까? 예, 그 의무보험 가입했더라도 만약에 자동차 사고로 인명 피해를 냈다면 예. 모든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최대 300만 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의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 100만 원까지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고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의무보험과는 달리 임의보험에는 그동안 사고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켜도 운전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없는 거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만약에 인명피해를 포함한 교통사고를 내서 뭐 총 1억 7천만 원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고를 낸 사람은 의무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부담금 인명사고 300, 뭐 대물사고 100 해서 총 4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배상금 모두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임의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번 자동차 보험 개정이 되면서 약관이 개정되면서 임의보험에도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됐고요. 대인 사고는 최대 1억 원, 대물 사고는 최대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좀 예기치 않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 대신에 보험회사가 배상하라고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담금을 1억 5천만 원이나 내야 한다는 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큰 금액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부담금을 1억 5천만 원이나 부과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닌 거죠. 다른 부분은 그럼 이전과 동일한 거죠? 맞습니다. 음주와 뺑소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아무래도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보상해주거나 배상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사고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에게도 더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약관 개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런 임의보험 자기 부담금 신설 자체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만 배를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개인의 사고 이력이 많고 적음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들의 사고를 얼마나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은 이번에 그 임의보험에서도 사고 부담금을 도입하는 이런 어떤 제도 변화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연간 한 7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약 0.5%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생길 거거든요. 금감원 추정에 의하면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전자분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라는 혜택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약관 개정이 보험회사만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보험회사들에게 이익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번 어떤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정말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공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의미 있는 약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또 주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4455번님께서는 제가 5월 말에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제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하셨거든요. 6월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오늘부터군요. 6월 1일자부터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적용되는 것이고요. 방금 문의해 주신 분은 5월에 가입하셨다고 하니까 1년 지나면 이 제도를 가입하시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요? 네. 따로 전화해서 갱신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3490번님께서는 금리 인하로 보험료 오를 가능성이 있다던데 언제부터 좀 적용될까요? 하셨네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다른 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해서 생명보험 약관도 개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까? 그 생명보험은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를 그 약관에 있는 재해 분류표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발사고나 교통사고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재해로 분류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생명보험 약관을 보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 감염병도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1급 감염병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재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었죠. 감염병 예방법은 개정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입니다. 개정된 게 시행되는 시점이. 그런데
보험사들은 그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생명보험 약관을 팔아왔어요. 보험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 4월 1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대로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좀 분쟁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감염병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뭐 콜레라부터 A형 간염까지 한 6개 정도의 감염병을 1군 감염병으로 정해서 이제 재해로 보장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6개는 아예 재해 보장에서 빠지게 되고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법을 따르면 총 17가지의 감염병을 1급 감염병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류를 보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병, 뭐 패스트 탄저병, 뭐 야토병, 뭐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코로나19가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요. 포함이 되는군요. 그리고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여기에 이제 조류독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신종플루라고 하던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확대가 많이 된 거군요. 확대는 됐으나 과거의 6개의 감염병은 재해 보장에서 빠지는 거죠. 콜레라, 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렇게 6개의 감염병은 재해 보장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약관 개정 이후의 병들은 좀 생소한 게 많은데 이전 게 더 좋겠습니까?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저희 사회에서는 뭐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19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감염병이 굉장히 좀 확산되는 추세니까 그런 것들을 재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바뀐 약관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 약관은 글쎄요, 코로나부터 A형 간염을 제외한 코로나부터 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까지는 1년의 발생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100명, 200명을 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19 외에도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 증후군에 대해서도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은 그런 취지로 약관을 개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약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약관에 정하고 있는데 그게 질병분류 코드상 U 코드, 뭐 A부터 Z까지 했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U 코드는 재해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스의 질병 코드가 U04번이고요. 메르스가 U19번입니다. 그러니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해 항목에 포함돼 버리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생명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도 질병 코드가 U07.1인데도 재해로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 보면 나머지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재해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사스나 메르스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 발표한 건 아니라서 아직 약간의 분쟁의 불신이 남아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조금 논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험 상담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3927번님, 60세 여자입니다. 비활성 간염이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암에 걸리게 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까 하셨네요. 60세 여자입니다. 비활성 간염이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암에 걸리게 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까 하셨네요. 60세 여자입니다. 비활성 간염이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암에 걸리게 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까 하셨네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설사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물론 위반하면 안 되지만 위반하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이번에 보험금 청구한 사실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염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서 모두 간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암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간염과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간암 보험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9510번님, 보험 가입할 때 레포츠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가입 후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험사에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거라면 뭐 전혀 보험회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만약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어떤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다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산악자전거를 뭐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타고 가다 다쳤다 이러면 보장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동호회를 하면서 이런 좀 위험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미리 뭐 전화해서 저 동호회 활동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호회란 조건이 뭐 예를 들면 약관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몇 명 이상의 단체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보험회사한테 미리 통지해서 동호회 단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613번님.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들어준다는데 저는 이미 개인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중복 보장은 안 되는 거죠? 하시면서 개인 실비 1년 유지하고 납입 유예하면 퇴사 후 무심사 재개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뭐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중복 보장은 안 되지만 한도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실손 의료비는 대부분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는데요. 단체 실비도 5천만 원 보상이고 개인 실비도 5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한 병원비가 2천만 원 발생했다. 그럼 두 회사에서 2천만 원은 안 줘요. 합쳐서 이제 뭐 2천만 원. 그렇죠.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병원비가 한 7천만 원 나왔다. 그럼 보상 한도가 1억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실비를 유지하시다가 납입 유예를 하고 퇴사 후에 납입 유예하는 동안은 이제 단체 실비로 유지를 하고 퇴사 후에 개인 실비를 재개 가능하냐 재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이 있으면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당장은 납입 유예를 하는 게 좀 유리하겠네? 네, 그러셔도 되고요. 납입 유예를 안 하시면 보장 한도는 커지니까 그런 부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0309번님, 지난달에 병원 가서 재검사 받은 게 있어서 지금은 간편보험 하나 들 수 있다는데요. 제가 만으로 30살이 안 돼서 1년 후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좋다고 하는데 간편보험을 들지 1년 뒤에 고지 의무 없어졌을 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간편보험 들었다가 1년 뒤에 어린이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건 낭비일까요? 하셨네요. 지금 간편보험을 가입하셨다가 1년 뒤에 어린이 보험으로 재가입하면 간편보험 깨야 되는 거니까 낭비 아니냐 말씀하시는 건데 질문 주신 선생님의 건강보다 낭비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지환님인데 서울시 안전보험 사고 났을 때 지자체에서 신고하면 되나요? 하셨거든요. 네, 뭐 그 안전보험 관련해서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셔도 되고 지자체에 연락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6월의 첫날 오늘은 서울은 잠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은 2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 가량 낮겠는데요. 반면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름 대비 잘하시고요. 내일은 또 곳곳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기상정보 들으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